우리가 헷갈리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적분치 값 있죠. 적분치 값은 이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이지만 x축 밑에 있으니까 적분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 값은 x축 위에 있으니까 넓이가 곧 적분값 9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우리한테 뭘 풀으라고 했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dx 지금 요거를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적분값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합산된 값이죠. 그러니까 앞에 건 얼마야? 마이너스 3. 얘는 적분값 마이너스 3, 뒤에 건 뒤에 적분값 9.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6이 됩니다. 근데 그 뒤에 거는 2라는 놈은 자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갖다 앞단론에서 배워갖고 오시면 참 편했던 건데 2라는 놈은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2가 되어지니까 그죠? 얘는 y축에 대하여 대칭함수, 다시 말하면 우함수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어지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똑같죠.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4 곱하기 2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8이 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을 정리를 하면 굳이 적분치지 않아도 8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지는 답까지 얻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그죠?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느낌이 기본적인 이 단원에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얘기야.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볼게. 1302번 봐보세요. 1302번. 1302번에 보면 자, 요 부분은 일단 이 그림이 들어왔으니까 이 그림의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은 그 옆에다가 주석을 좀 달아 놓으세요. 색깔펜으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리키메데스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리키메데스 원리. 그죠? 아리키메데스 원리가 뭐냐? 자, 요거에 대해서 써 놓으시고 외워야 될 첫 번째입니다. 자, 아리키메데스 원리는 우리가 2차 함수가 이렇게 꼭지점에 물려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2차 함수의 꼭지점부터 시작해서 일부분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하나 만들었을 때 그 직사각형의 윗부분과 밑에 부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 부분의 넓이의 비가 항상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뭐일 때? x의 제곱일 때. 그런데 얘가 x의 3제곱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x의 3제곱으로 갔을 때 또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와 밑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비교를 하면 그 넓이의 비는 항상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x의 n제곱의 꼴로 간다고 하면 그 x의 n제곱 꼴에서 밑과 밑의 넓이의 비는 n대 1이다. 그래서 얘가 아리키메데스 원리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직사각형의 넓이가 1이죠. 1. 근데 2대 1이니까 위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3분의 2가 되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적분치지 않고도 뭐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저 부분의 넓이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네, 개수 상관없고요. 꼭지점을 빗나가서 되어 있는 부분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봐봐.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가장 많이 이제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정도에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딱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직사각형상에서 잘라서 자, 요것 때 요것이 2대 1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까 안 될까? 저거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거 안 된다고. 자, 어디에서는 안 돼? 중간에서는 안 돼. 꼭지점. 알겠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x가 0부터 시작하는 여기서부터만 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뭐 개수 상관없습니다. 여기 ax의 제곱 뭐 이렇게 달려 있어도 얘는 상관없다. 여기까지 같이 정리해 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라는 것도 정리해 놓으시고 얘들만 된다. 그래서 이게 아리키메데스 원리다. 써 놓으십니다. 자, 그래서 S2와 S2분의 S1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야? S2가 3분의 1이죠. 3분의 1. S1이 얼마라고? 3분의 2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굳이 뭐 할 필요 없다. 적분칠 필요 없다. 이해되나? 알아놓으시고 2대 1이다 라는 거 정리. 아리키메데스 원리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봐봐.
1303번 문제로 가볼게요. 1303번. 자, 일단 기본적인 얘기들은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풀이와 스킬 풀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할 거니까 오늘 수업에서 좀 잘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y는 x의 3제곱 마이너스 9x가 되어집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어집니다. 이 그래프 그리시면 마이너스 3 밟고 0 밟고 다시 3 밟아서 올라갑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자, 여기가 0이죠. 여기가 3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그래프와 x축으로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만큼의 넓이를 우리한테 구하라는 얘기가 되어지십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넓이 자체가 여기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의 넓이 하나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의 넓이 하나 구하셔야 되는데, 보다시피 3차 함수 자체가 거기다가 저기 딱 써놓으세요. 전부 다 무슨 차로만 이루어져 있니? 홀수 차로만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홀수 차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 함수는 뭐가 됩니까? 기함수라고 부르는 함수가 되고, 이 기함수라고 불리워진 이 함수는 정확하게 무슨 점 대칭이 되어집니까? 원점 대칭이 되어진다 라는 것까지 머릿속에다가 저장이 가능하겠죠. 다시 말하면 위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넓이와 밑에 쪽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넓이는 서로 같다. 즉, 이 두 개의 넓이를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넓이, 다시 말하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의 적분값, 이렇게 하게 되면 적분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럼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앞에다 뭘 붙여라? 마이너스를 붙여라. 그리고 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구해놓은 이 넓이 값이 몇 개가 되면 되겠습니까? 2개가 되면 이 문제의 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요 내용들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얘기인데, 이때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그림에서 우리가 더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요 0점이라는 것 자체가 3차 함수에서 지금 이게 원점 대칭이고, 그 0점이 대칭점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됩니까? 변곡점이라고 쓰시면 되죠. 변곡점입니다. 그럼 변곡점에서부터 다시 만나는 점까지, 여기죠. 여기까지와 극소가 됐던 극대가 됐던 여기까지 비율은, 자, 루트 3대 1의 비율을 갖습니다. 루트 3대 1, 이것도 딱 써놓으시고, 자, 루트 3대 1의 비율을 갖는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미분에서 우리가 한 번씩은 정리했으니까 루트 3대 1의 비율을 갖는다. 자, 그런데 이 루트 3대 1의 비율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 요만큼, 요렇게 되어 있는 이만큼에서, 자, 우리가 이제 극대나 극소를 이렇게 긋게 되면, 그죠? 그때는 좀 다르자 그랬죠. 극대나 극소를 긋게 되면 이 극대 값에서부터 극소 값까지와 다시 만나는 여기까지는 몇 대 몇이 되어진다? 2대 1이 되어진다. 요건 좀 다른 얘기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또 머릿속에다가 저장을 하십니다. 자, 기함수다, 원점 대칭이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적분값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넓이가 되고 두 사이클이 되어졌으니까 곱하기 2를 해서 문제의 답을 완료를 한다. 여기까지 쭉 한번 써 놓으십니다. 쭉 정리가 되셨으면 저 상태에서 우리가 뭐 생각하시면 돼? 이제 요 부분만큼은 이제 뒤에 이제 공식들이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요 부분만큼은 뭐 하셔야 됩니까? 적분을 좀 쳐가지고 값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1303번 문제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받아 놓으시고요. 자, 비교급으로 같이 띄우겠습니다. 1304번 문제 있습니까? 그죠? 1304번 문제 봐봐. 자, 1304번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1304번.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요건데 옆에다가 딱 써놓으시고요. 자, 얘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그래프 한번 그리세요. 그러면 얘가 0하고 2를 밟고 지나가는 포물선이죠. 얘가 지금 0점이고요. 얘가 2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얘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그죠?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까지. x는 마이너스 2와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겨야 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됐습니까? 자, 이건데 요것도 나누어서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 잘 봐. 잘 봐봐. 원래 이 문제를 원래 풀이도록 하면 이렇게 풀어야 되죠. 자, 이렇게 풀어야 되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dx. 요거는 적분값이 넓이값이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죠. 요거 대 넓이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부분이 있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dx 값은 적분을 치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요 두 개를 더한 거. 이렇게 생긴 놈과 이렇게 생긴 놈을 더해야 답이 됩니다. 이해되겠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번외입니다. 봐봐. 자, 봐. 첫 번째 번외 써놓으셔야 돼. 자, x축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얘가 이렇게 가는 함수 2차 함수가 잘 보세요. fx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을 때 자, x축과 만나는 두 점 알파와 베타가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알파와 베타로 이루어져 있는 요만큼의 넓이, 요 넓이죠, 넓이. 얘는 뭐가 되냐? 적분을 쳐서 구하는 게 아니고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이다 라고 하면 얘가 넓이값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 넓이는 6분의 자, 앞에가 1이죠. 1. 그 다음에 2 빼기 0의 3제곱.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6분의 8이 되어져서 이거의 넓이값은 얼마가 되니? 3분의 4다 라고 해서 한 번에 구해줍니다. 이해됩니까? 얼마라고요? 3분의 4. 되겠죠? 3분의 4. 자, 그 다음 오른쪽 요 날개에 펼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요렇게 되어져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어쩔 수 없죠. 요 부분만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요걸 갖다가 뭐 하지 마라 그랬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2대 1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어. 아리키메데스 원리는 꼭지점부터. 아시겠죠? 자, 승미 또 자냐 이놈의 새끼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죠. 중요한 거 배울 때는 좀 자는 거를 자제해보지. 2x dx가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1 x의 3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이니까 0 들어가면 다 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달고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어지니까 얘가 3분의 12, 3분의 20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3분의 20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 값은 3분의 20입니다. 그러면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20 더하기 4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3분의 24니까 8이 되어집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에 자 6분의 공식 다 써놨지 지금이 다 이따 다 조사해서 만약에 손 안 돼 있으면 알아서 해. 여기에다가 자 선생님이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봐봐. 그런데 2차 함수는 정말 독특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함수가 잘 보세요. 자, 이거 잘 써놔야 돼. 요 밑에 쳐져 있는 부분의 넓이와 위에 올라서 있는 부분의 넓이가 같아지려면 가로의 기준의 길이로 2대 1의 비율의 관계면 그러면 A와 B의 넓이가 같아집니다. 자, 써놓습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방금 선생님이 자, 저 구간에서 누구와 누구의 넓이가 같아질 때 X축의 포물선에 밑에 푹 쳐져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의 넓이와 다시 올라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올라선 부분의 넓이가 같아지려면 그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 되어졌을 때 2대 1이 되어졌을 때 쟤는 같은 넓이가 됩디다 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있습니다. 보세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좋아.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2차 함수가 있었을 때 이렇게 반토막 잘라진 부분 그죠? 반토막 잘라진 부분하고 올라선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넓이가 같아질 때 그때는 어떻게 되나 뭐 산술적으로 이거 절반이니까 뭐 그거 아니야. 여기는 루트 3대 1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루트 3대 1. 자, 요 두 가지를 같이 정리해 놓습니다. 자, 2대 1이 돼야 된다. 루트 3대 1이 돼야 된다. 자, 두 가지를 같이 정리해 놓으시고 요게 이제 좀 이따가 계속 시험지상에서 책에서 또 우리한테 정리를 요하게 될 겁니다. 증명은 직접 저기 뭐 해보면 돼? 적분 쳐보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2대 1, 루트 3대 1. 그 다음에 6분의 공식까지. 세 가지가 지금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거기에 더불어서 비율의 관계까지 같이 되어 있으면 되겠죠. 다 써져 있겠죠. 책에 만약에 이상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 여기까지가 1304번의 문제인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 보세요. 1309번 보이지? 답 써봐. 1309번 답 뭐야? 1309번 답 뭐야?
자, x는 a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3분의 8일 때 a의 값을 구해봐 라는 문제가 1309번이었죠. 자, 이 1309번의 답이 뭡니까? 일단 0부터 2까지의 적분값 얼마입니까? 3분의 4지. 그러면 3분의 8이 되려면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 1.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돼? 그래서 적분 치지 않고 답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렇게 풀으라고 가르쳐줬는데 나중에 적분 치고 있거나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 지금 니네 입장에서 뭐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이. 오케이? 다시 1305번 봐보세요. 1305번 나중에 선생님 나 이런 거 배운 적 없어요 이러지 마라 진짜. 자고 있다가 이런 거 배운 적 없어요 이런 말 하지 마라. 잘 보세요. 지금 니네가 이런 거 만나면 이런 거 만나면 습관적으로 절대값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값 해체 뭐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데 그게 아니죠. 이게 지금 fx는 지금 뭐야? 지금 x의 제곱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나 안 씌워져 있으나 똑같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지금 이런 문제죠. 지금 이 함수 자체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하고 저건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저 파란색으로 네모 쳐놓은 얘하고 빨간색으로 네모친 쟤는 같은 표현이다. 조금 이제 머릿속에다가 항상 가지고 계시면서 쟤를 써먹을 수 있게 하시라고. 근데 같은 표현인데 잘 보세요. 그럼 이걸 이렇게 쓰면 무슨 좋은 점이 있습니까? 이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내가 어떤 함수 f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보았을 때 이해되니? fx를 내가 절대값이 하나도 없는 걸로 보았을 때 요 함수는 뭐가 되냐면 y는 fx에만 절대값이 있는 함수가 되는 거야. 그 순간 내가 fx를 이 함수로 보았을 때 빨간색 박스의 함수는 x에만 절대값이 있는 함수가 된다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저게 왜 좋은지 알아? 알잖아 이제. fx의 함수 절대값이 없었던 함수를 우리가 깔끔하게 그릴 수가 있죠.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고. 얘가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값이 되어지니까 아주 깔끔하게 마이너스 1값이고 얘가 플러스 2값이라는 거 아시겠죠?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y축 하나가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y축이 지금 이제 0이라는 거 지나가겠죠. 얘가 지금 x마 2분의 1, 2분의 1이 꼭지점이니까 요 정도에 지나가겠죠. 이렇게 y축이 지나가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fx잖아. 그럼 내가 그리고 싶은 얘는 뭐야?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x의 무슨 부분이 양수 부분이 뭐가 된다고? 복사가 돼서 이런 W자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라는 거를 아주 쉽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절대값을 나누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약간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대처하게 된단 말이야. x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x의 양수 부분만 복사한다. 그래 놓고 놨더니 나한테 뭘 구하랍니까? 봐봐. 지금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봤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적분친 요만큼에 해당되어지는 요 적분값의 그러니까 넓이 값의 몇 배? 2배가 되겠죠. 그럼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그 말이야. 이 넓이 봐봐. 이 넓이 0부터 2까지 fx 오른쪽에 있었던 fx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원래 있던 fx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거였죠. 이거 근데 밑에 쳐져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근데 그게 몇 배가 있으니까 2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줌으로써 얘가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 어떤 느낌인지 한 번만 좀 봐주시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런 것들은 어쩌게 되겠어? 선생님이 가르쳐준 범위 안에 스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건 진짜 적분 치셔야 돼요. 됐니? 무슨 말인지? 다 써져 있는 거 맞지? 좀 이따 책 나 검사해. 안 써져 있는데 나중에 쌤한테 안 배웠어요 이런 말 하지 마. 지금 이 수업에 지금 어진이 있어. 내가 왜 남기는 줄 알지? 이 흔적을. 승민이 있어. 나중에 안 배웠단 말 하면. 자, 다음 1306번 답 써봐. 1306번 답을 써보세요. 최대한 적분을 아껴서 문제 푸는 방법을 먼저 선택하시고 어쩔 수 없을 때만 적분을 치는 거다 라는 느낌으로 가보세요. 곡선 이것과 이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하고 이것과 이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자 라고 되어 있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처음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려면 그림을 좀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x 플러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하고 0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 있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여기죠.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는 거? 플러스 1로 되어 있는 요만큼이죠. 그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요 부분하고 요렇게 생긴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니? 라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건데 이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밑에 있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의 제곱 플러스 3x 이게 적분치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까지 붙여줘야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0부터 1까지 x의 제곱 플러스 3x dx 위에 건 그냥 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넓이 a가 되죠. 이게 a다. 이건 이제 적분을 쳐서 우리가 갖고 오는 부분이야. 이거 a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자, 근데 b 봐보세요. b. 자, b는 뭐냐? b 봐보세요. b는 0이 있고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고 있는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 부분의 넓이는 자 다시 이렇게 데리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3차 함수가 직선에 맞닿아 있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이고 그 다음 이 3차 함수의 이름 자체가 ax의 3제곱 뭐라고 써져 있을 때 그때 이만큼의 넓이는 뭐가 되냐라고 했을 때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되어집니다. 적분 치지 말고 자 이것도 그래서 머릿속에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넓이가 바로 보인다는 얘기야. 어떻게? 12분의 절대값의 1이죠. 1.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4제곱. 12분의 16. 그러니까 4, 3, 4, 4. 얘는 3분의 4다. 그러니까 B값은 적분 없이 3분의 4다라고 바로 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4제곱. 자, 이런 느낌으로 두 가지의 문제를 하나는 적분을 쳐서 뭐 좀 하지만 적분 치시고 하나는 요 공식에 의해서 답을 뽑으시고 1306번입니다.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1307번이죠. 자, 1307번 보세요. 자, 1307번. 자, 얘도 이렇게 되죠. 4x의 3제곱과 4x의 3제곱 그래프 다 그릴 줄 알죠. 이렇게 올라오셔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x축 및 두 직선 마이너스 1과 a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도형의 넓이가 82가 됐답니다. 즉 요렇게 생긴 요 부분의 넓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요 부분의 넓이죠. 요거 두 개를 더했더니 얼마? 82가 됐다. 자,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준 거 써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기가 지금 a죠. 지금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a 집어넣으면 4a의 3제곱이죠.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4a의 4제곱이죠. 근데 얘가 3대 1이죠. 따라서 이만큼의 넓이는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돼? 4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리고 얼마가 되겠습니까? a의 4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요 넓이는 얼마다? a의 4제곱이죠.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1이죠. 자, 여기도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4니까 여기는 4가 되죠. 그럼 이렇게 생긴 여기도 마찬가지로 4의 3분의 1, 3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a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4를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됩니까? 82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고 3분의 1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3분의 4분의 1이죠. 4 곱하기 4분의 1. 그러니까 1이죠. 1. 그러니까 1이죠. 넘어가니까 a의 4제곱은 81이다. 그래서 a는 3이다. 이해됩니까? 5에 대한 원리로 아리키메데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적분을 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쉽게 갈 수 있어야 되죠. 1307번이었습니다. 다음 1308번이죠. 1308번. 자, 1408번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3x 절대값 x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y는 3x 절대값 x가 되어지니까 요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x가 0보다 클 때는 x의 제곱이 되어지는 거고 x가 0보다 적을 때는 마3x의 제곱이 되어지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줄 아니? 잘 봐요. 하나는 x의 제곱 이렇게 얘가 지금 뭐야? 3x의 제곱의 그래프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렇게 된 거. 얘는 뭐야? 마이너스 3x의 제곱이야.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a까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a까지니까 또 이렇게 박스 하나 만드셔서 여기가 a가 되고 얘가 뭐가 돼? 3a의 제곱이 되어지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3a의 3제곱인데 2차니까 2대1.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돼? 3분의 1이죠. 3분의 1을 곱하니까 얼마가 돼? a의 3제곱이다. 마이너스 1값을 곱하면 얘가 뭐가 돼?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마삼이 되어지죠. 그럼 요만큼의 넓이는 3이죠. 근데 3인데 얘가 다시 3 곱하기 3분의 1값이 되어지니까 1이죠. 1. 그러니까 얘는 a의 3제곱 플러스 1값이 얼마다? 28이다. 27이니까 또 3이다. 이렇게 해서 얘도 아리키메데스 원리로 그냥 쉽게 답을 낼 수 있다. 됐니? 오케이.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1307번, 1308번, 1309번은 해드렸고요. 자, 1310번 문제. 자, 봐봐. 1310번.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자, 어떤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도 지금 우리가, 비슷하게, 자, 정리가 되죠. 자, 1310번 문제 봅니다. 1310번. 자, 이렇게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2m인 높이가 1m인 텐트 출입구의 곡선 부분은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나타낸 것이다. 텐트의 출입구의 넓이가 얼마냐? 지금 어디를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의 넓이가 뭐라고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2차 함수의 이름이 뭡니까? fx는 그죠? 2차 함수의 이름이 마이너스 1과 1을 근으로 가죠. k x마 1 x 플러스 1. 근데 몇 컴마 몇을 지납니까? 0,1 그죠? 1 집어넣으니까 0 집어넣으면 막 k. 그러니까 k는 얼마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6분의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6분의 8. 그래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4다. 그죠? 이것도 뭐 없이 갑니까? 자, 적분 없이 갑니다. 자, 다음 1311번, 1312번, 1313번이죠. 이 세 문제를 쭈르륵 다 답 써보세요. 오른쪽도 이미 이제 다 노출됐습니다. 어디까지? 유형 1번, 유형 2번, 자, 다 노출됐습니다. 이제 유형 3번, 유형 4번 다 노출된 상태에서 자, 1311번, 12번, 13번 문제 답을 한번 써봐. 자, 니네 나름대로 쓰고 싶은 대로 답을 써보라고. 넓이라는 단원이 정적분을 배워서 와야 될 단원은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적분의 심화 문제까지 꼭 풀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그렇지 않다란 얘기죠. 따라서 지금 집중 안 하고 졸고 하는 것만 안 하면 이 단원 그냥 쉽게 정복이 가능하다. 자, 보세요. 일단 기본적인 문제죠. 이 문제는 이제 f'x가 이거니까 자, 양쪽을 적분을 치면 fx가 되고 적분 쳤으니까 3분의 1 x의 3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인데 f0 값은 0이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x로 묶어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1 x로 묶어내면 얘가 뭐가 됩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어지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루트 3하고 0하고 루트 3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완벽한 뭐가 됩니까?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 여기까지도 다 아시겠죠. 이제 원점 대칭이라는 거. 왜? 홀수차만 살아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를 몇 번 구해야 되냐면 2번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0부터 루트 3까지 즉 인테그랄 0부터 루트 3까지 3분의 1 x의 3제곱 마이너스 x dx 이걸 적분치면 마이너스니까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거기다 뭐를 하면 된다는 거 곱하기 2를 하면 얘가 문제의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맞아 안 맞아?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 1312번은 자, 마찬가지죠. 얘가 f'x니까 fx를 정리를 하면 얘가 뭐가 됩니까? 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가 되어지는데 2,0을 지나니까 0값은 2 집어넣어봐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c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c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8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c값이 8이니까 이 함수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하시면 됩니까? 그래프와 x로 된 넓이를 구하라 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개형이 교점이 어디서 나온지를 봐야 되니까 얘가 의미하고 있는 얘기들은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함수를 그리면 1 마 2 마 4 8 그러니까 얘가 1하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와 8로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이제 2를 하나 집어넣게 되면 1, 2, 0 되겠죠?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되어지겠죠.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2 값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4 값입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x 마 2의 제곱 x 플러스 2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뚫고 지나가고 플러스 2에서 붙어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지며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기억나셔야 되겠죠.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2 플러스 2 되겠죠. 이거 몇 제곱? 4제곱이죠. 그러니까 12분의 4의 4제곱이죠. 그러니까 4가 몇 번 곱해져야 됩니까? 4번 곱해져야 되는데 얘가 3이 되어지니까 3분의 64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12분의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었으면 잘 푼 거고 적분을 쳤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fx는 극대값이 5고 극소값이 1이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마3하고 뿔3에서 그죠? 얘가 지금 맞뿔이니까 극소값을 갖고 얘가 극대값을 갖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죠? 근데 극소값이 얼마입니까? 1입니다. 여기 1이죠, 높이가. 극대값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5가 되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마3부터 3까지니까 x축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죠?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마3이 되어지고 얘가 뿔3이 되어지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질 테니까. 근데 마3부터 뿔3에서 y는 x와 x축 이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요렇게 생긴 지금 요렇게 생긴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넓이를 구한다는 얘기는 지금 잘라보시면 자 이런 느낌이죠.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의 넓이에다가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다. 뭐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인테그랄 마3부터 플러스 3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함수를? fx의 함수를. 그러면 fx의 함수를 우리가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fx의 함수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fx의 함수가 얼마가 돼 있냐? 자, fx의 함수가 프라임 x가 지금 이만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프라임 x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여기가 y는 1값이잖아. 그지? y는 1값이니까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봐. 그럼 얘가 y는 1이 되어지겠죠. 근데 이것이 몇 대 몇이야? 2대 1이죠. 얘가 6칸이니까 여기는 3칸이 가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fx라는 함수하고 y는 1하고의 교점이 됐지? 한 번은 마이너스 3이고 한 번은 6인데 마3에서는 접해 있으니까 x 뿔 3의 제곱이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관통해서 나가니까 마이너스 6이 되어진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쟀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k라고 놓고 3값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오셔야 되겠죠. 3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온다. 그래서 5마 1값은 자 3 집어넣어보세요. K 되겠죠. 3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이 36이 되어집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어지시겠죠. 됐죠. 그럼 얘는 이제 얼마가 됩니까? 얘가 4가 되어지니까 K값은 마3 36분의 4다. 이렇게 되세요. 얘가 9가 되니까 K가 얼마 되죠? 마이너스 27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fx의 함수 자체가 결정이 됐죠. 어떻게? 마이너스 27분의 1,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x마 6, 그 다음에 뭐가 돼?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가 정리되셨고 요만큼을 가지고 뭐부터 뭐까지 적분 쳐라? 마3부터 뿔3까지 적분을 쳐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함수를 결정한다는 얘기가 이런 느낌이십니다. 근데 물론 함수를 결정할 때 선생님 꼭 이렇게만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야. 어차피 이 함수가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을 가지고 있으니까 f'x를 먼저 만들어. 그래서 k라고 놓고 여기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f'x가 얼마가 됩니까? k 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f'x가 뭐가 되어집니까? kx의 제곱 마이너스 9kx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fx가 뭐가 되어집니까? 적분해야 되죠. 3분의 kx의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kx의 제곱 플러스 c가 되어지는데 이 fx가 3을 집어넣으면 5 또는 마3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니까 그거에 의해서 k값을 잡으면 됩니다. 숫자가 좀 적은 거 집어넣고 3하고 5니까 마3하고 1 3하고 5를 해볼까? 5가 되죠. 그럼 3 집어넣으면 27이니까 9k 3 집어넣게 되면 9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81k 되겠죠? 플러스 c다 이렇게 하나 정리되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되니까 1은 마3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9k 그죠? 마3 집어넣었으니까 얼마가 돼?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81k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k값과 c값을 해결해서 또 구하셔도 됩니다.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건 연립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거 이해되니? 이런 느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적분에 대한 연습은 반드시 해보시고요.
자, 다음,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부분. 자, 이것들은 이제 좀 이제 편하게 풀 수 있어야 되죠. 자, A와 B의 넓이의 B가 도형의 넓이라고 했을 때 A와 B의 넓이의 B가 1대 2이다 라고 되어 있죠. 1대 2. 이 A의 넓이와 B의 넓이가 1대 2가 되어졌다. 이때 상수 P의 값은 얼마가 되어지겠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그죠? 상수 P의 값은 얼마가 되겠냐. 근데 이것도 가만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봐봐.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시면 지금 얘가 넓이가 한 1 정도 되면 얘가 지금 넓이가 2니까 적분값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가 위치가 같은 것까지 딱 적분치면 여기도 뭐가 되겠어? 1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치면 뭐가 돼버리겠니? 0 돼버리겠죠. 0 적분값이. 즉 무슨 말이냐? 이거의 y값이 p가 나오는 지역은 두 군데야. xx 마사니까 하나가 있어. 이 4죠. 4 집어넣으면 또 p가 나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얘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p를 적분치면 그 적분값이 얼마 된다? 0이다. 요거 이해되냐? 거기다 딱 써놓으란 말이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거를 찾을 수 있어야 이 문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직접 이제 뭐 하겠습니까? 적분을 치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돼? 3분의 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px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더니 0부터 4까지 그러니까 3분의 얼마? 64 마이너스 그다음에 16의 2니까 32 플러스 몇 p? 4p 여기까지 가시겠죠? 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4p 값이 3분의 얼마? 96에서 얼마를 빼야 돼? 64를 빼야 되니까 4p 값이 3분의 얼마가 됩니까? 32가 되죠. 그럼 p 값은 4로 나눠야 되니까 3분의 8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답이다. 이렇게. 감 잡아? 오케이. 1314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15번 문제 마찬가지죠. P부터 Q까지의 B가 1대 2다. 다시 는 0 되는 점 바로 찾을 수 있죠. 1314번까지 똑같은 문제죠. 됐니? 오케이? 자, 1316번 x제곱 마이너스 4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곡선 이것과 x축 및 직선 a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b라고 했을 때 a는 2b다. 1316번 그림부터 세팅합니다. 자, 어떻게 세팅하면 돼? 봐봐. x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는 그림을 먼저 세팅해. 그러니까 이렇게 쭉 돌아가겠죠. 자,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플러스 2가 되어지겠죠. 자,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거죠. 이건 너무 쉽죠. 이제 이건 뭐가 돼?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3제곱.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 6분의 4의 3제곱 64. 그러니까 자, 2, 3은 6, 32.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32. 그 다음에 곡선 이것과 x축 및 그치? 직선 x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자. 그러니까 여기가 b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여기 있죠. 얘가 a이고 얘가 b가 되죠. 이렇게.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가 뭐였습니까? a였죠.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되어집니다. 근데 a의 넓이는 b의 넓이의 몇 배란 얘기입니까? 2배란 얘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제 똑같죠. 이쪽으로 쭉 오셔가지고 얘가 요렇게 맞아떨어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넓이를 적분을 치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다시 말하면 봐봐. 요 반토막 되어져 있는 넓이가 0이 돼야 되겠지. 그럼 막 가르쳐준 거 있지. 이것 때 이게 몇 대면? 루트 3대 1.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루트 3대 1은 a 대 2다. 그러면 a는 몇 루트 3이다? 2 루트 3이다. 그래서 바로 구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가 써준 거에 의해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승민 이해돼 안 돼? 지금 이거를 지금 다르게 푸는 건 안 돼. 알겠지? 적분쳐서 푸는 것도 아니고. 자, 오늘 이 수업에 집중만 했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집중 안 해서 이상한 형태로 가지 맙시다. 자, 1318번 보세요. 1318번 문제. 자, 다음 그림과 같은 곡선 y는 fx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하자. s2, s1, s2, s3인데 자, 이때 x는 k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3라고 하자. 이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되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게 등차 수열, 넓이 관계가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거 2배. 이 s2 값은 s1 값하고 s2 값을 더한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러니까 S2 값은 이 S2 값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넓이의 값. 자, 그죠?
이거의 넓이의 값의 2배, 요 2배가 얘하고 얘를 더한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저 K 값이 얼마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죠. K 값이 얼마겠니? 자, 이 값도 우리가 알고 있죠. 요만큼은 지금 이제 2하고 4가 되어진다. 이런 정도는 지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S2의 넓이가 얼마냐라는 것도 우리는 알죠. 구할 수 있잖아.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의 3제곱이 되어지니까 6분의 27. 그러니까 저 넓이는 얼마가 되니? 3, 2는 6, 3, 9, 27. 저건 2분의 9가 됩니다. 되겠죠? 2분의 9가 되는데 저게 2분의 9라고 했을 때 요 넓이는 일단 또 구할 수 있죠. 어떻게 돼? 0부터 1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되어지죠. 그런데 자 보세요. 요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니까 이거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 x의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x의 제곱 플러스 4x 0부터 1까지를 딱 구하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4가 되어집니다. 그럼 계산해 봅시다. 얘가 얼마가 돼? 6분의 자 여기가 2가 되고 3이 15니까 마이너스 13이 됩니까? 그 다음에 6, 4, 24 그래서 얼마가 되죠? 6분의 11이 되어집니다. 요 넓이가 얼마라고? 6분의 11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게 지금 두 개를 더했을 때 얼마가 되셔야 돼? 9가 돼야 되죠. 9. 지금 이 넓이가 2분의 9니까 두 배를 하면 9잖아. 9. 근데 얘가 지금 얼마야? 6분의 11이야. 그럼 S2의 넓이가 나오죠. S2의 넓이는 6, 9, 54 마이너스 11이 되어지니까 6분의 얼마가 됩니까? 43이 돼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친 거야? 4부터 어디까지? K까지 적분친 거죠. 누구를? 얘를.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 어쩔 수 없이 적분 쳐야 될 문제도 있지만 그죠?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적분을 치지 않고 답을 내는 과정으로 간다는 얘기야. 순서 이해되니? 이해되죠? 자, 저런 느낌으로 우리가 1318번 문제. 자, 다음 1319번. 자, 9번. 그죠? 1319번 유형 이거 돼 있죠? 자, 이제 좀 알겠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들이 얼마나 이런 문제들 이제 좀 알지 않겠냐? 근데 이제 저기 좀 특이한 문제 하나 있으니까 1321번 문제 제가 풀어줘 볼게. 1321번 봐봐. 자, 1321번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뒤에 요만큼에다 표시 좀 해봐 여기. 자, 정적분을 다 안 푼 사람 입장에서는 요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 왜? 지금 적분을 했는데 상수부터 상수까지 적분 치면 얘가 뭐가 된다? 뭐가 돼? 상수 딱 써놓고 는 K다 라고 또 써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텝 1에서 우리가 할 일은 0부터 2까지 FT, DT 값이 뭐가 됐다? K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텝 2에서는 우리가 뭐를 찾아올 수 있냐면 그러면 fx라는 함수 자체가 뭐냐? x의 3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스텝 3에서는 뭐를 하면 되냐? ft 함수가 얘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t의 3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k값 dt값 이거를 적분치면 그게 k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분 치세요. 4분의 t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t의 제곱 플러스 kt. 자,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적분 치면 k가 된다. 4분의 2의 4제곱 16이죠. 4 마이너스 6 플러스 2k는 k다. 자, 그래서 k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2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fx가 x의 3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 얘는 1, 0, 마3, 2. 그러니까 1,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x마 1, x 플러스 2, x마 1의 제곱. 그러니까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 1과 마이너스 2와 1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12분의 81이 되어지고 3, 4, 12, 27이 되어지니까 얘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적절하게 혼용하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근데 왼쪽 부분 상단에 있는 얘기들은 뭐야? 정적분, 즉 2단원에 있는 내용이죠. 숫자부터 숫자까지 적분치면 뭐가 된다? 상수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적분을 쳐 내려가시면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 한 부분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됐니? 요 정도의 느낌으로 1321번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12분의 공식은 네. 어떤 일자만 쓸 수 있나요? 네, 이 그림에서만 씁니다. 접할 때만.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1322번 문제 뭐 정적분 함수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세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1323번의 터프 문제 한번 가볼게. 자 보세요. 자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f3은 0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2차 함수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f3 값은 0이랍니다. f3 값은 0이 되어지는 뭐 어떻게 그릴지는 모르잖아 사실은. 0부터 2013까지 적분 증거하고 3부터 2013까지 적분 증게 같다. 근데 니네 입장에서 이거 너무 쉽지 않냐 이거? 이거 얘가 말해주고 싶은 게 뭐야? 그림 안 그려도 되잖아 이거. 이거 무슨 말이야? 0부터 3까지 적분 증거 0부터 3까지 fx 적분 증거 이게 얼마가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얼마? 이게 0이다 이런 얘기죠. 맞아 안 맞아? 0부터 3까지 그러니까 지금 0부터 2013까지 적분쳤다는 건 0부터 3까지 플러스 3부터 2013까지 이런 뜻이잖아. 근데 얘가 3부터 2013까지와 같아졌다는 건 얘가 0이란 얘기잖아. 이해돼? 그럼 생각해봐. 봐봐. 0부터 3까지 적분쳤는데 0이 됐단다. 그럼 여기가 0. 0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됐니? 그럼 이게 몇 대 몇이 돼야 돼? 몇 대 몇? 몇 대 몇? 2대 1.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어지면 되겠죠. 됐어? 됐어? 그죠? 자, 그래서 요만큼의 적분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6분의 1, 그 다음에 3-1의 3제곱. 그러니까 6분의 8. 그래서 얼마가 돼? 3분의 4. 3분의 4니까 답은 40. 이렇게 풀란 얘기. 이렇게. 근데 3이 왼쪽에 있으면 자, 3이 왼쪽에 있게 되면 0부터 3까지의 적분값이 3이 왼쪽에 이렇게 있으면 0부터 3까지의 적분값이 0이 될 수가 없죠. 되겠습니까? 밑에 마이너스를 걸렸다 올라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저런 느낌으로 2대1의 비율 관계를 이용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2대1의 비율 관계를 이용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가 좀 봐주시고. 자, 잡아주시고 문제 이해되냐? 어렵지 않죠? 자, 저런 느낌으로 풀어 내려가시는 게 지금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잘 활용해 먹으시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한 가지를 좀 더 써드리겠습니다. 이제 뭘 써드리냐면 봐봐. 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봐봐. x축하고 만나서 있는 얘가 그죠? 이게 그 다음에 얘가 직선하고 만나 있는 얘가 그죠? 그 다음에 곡선하고 만나 있는 얘가 그죠? 이들이 전부 다 알파 베타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요 두 개는 맞습니다.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6분의 a마 a 다시 베타마 알파의 3제곱이 되어집니다. 이때 a마 a 다시가 의미하는 게 이게 fx가 여기 이제 ax의 제곱이다 이렇게 가고 얘가 이제 gx인데 얘가 a-x의 제곱 이렇게 갈 때 그죠? 그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배운 거 있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을 때 그죠? 여기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4차 함수가 이렇게 갔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접해 있을 때 알파고 베타가 되어집니다. 그럼 얘는 뭐냐? 30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6분의 공식의 기본적인 5개의 개형입니다. 기본적인 5개.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6분의 공식이니까 이렇게 2차 함수가 하나 있고 2차 함수가 접선을 만들고 접선 알파가 되고 접선에서부터 어느 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는 뭐냐? 3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이 되어집니다. 자, 요런 느낌도 우리가 괜찮죠? 되겠습니까? 그죠? 요렇게 해서 이제 6분의 공식들을 이제 이렇게 쭉 이제 6분의 공식들 3분 이렇게 이런 것들 머릿속에 다 잡으시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좀 잡아놓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2차 함수를 하나 더 이렇게 그리시고 2차 함수에 이렇게 가시고 자, 이렇게 갔었을 때 실질적으로 접선과 접선이 만나서 이렇게 만든 요거 있죠. 이걸 우리가 극선이라고 그러죠. 극선. 그러면 이제 극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과 접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의 넓이를 각각 우리가 A와 B라고 했을 때 A와 B는 몇 대 몇이냐? 2대 1로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것도. 자, 일단 2차 함수에 국한된 것만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저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 나갈 수 있는 얘기들이 조금 머릿속에 저장이 좀 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배웠던 것도 있고. 됐습니까? 요런 것들만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돼요.